공자 얘기로 이제 제 첫 장은 뭐 동양사상하면 우리 공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 최근 시험에 이 공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6년간 시험 중에 이제 공자랑 엮을 수 있는 문제는 결국 그 대학 신동 문제인데, 이게 결국 공자랑 엮기에도 사실은 주희와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더 좋죠. 중용 문제도 하나 나왔었죠. 성 물어보는. 이것도 사실 공자하고 엮이면 엮일 수 있는 건데, 공자만 단독으로 물어보기에는 이제 좀 시대적으로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최근에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공평하게 사실 거의 한 페이지씩 차지하잖아요. 우리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얘기는 뭐 아무리 유명하고 할 얘기 많아도 되도록 한 페이지 이내, 뭐 좀 적은 사람은 반 페이지 정도,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공자는 분명히 한 페이지 이상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고, 뭐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좋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 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인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좀 식상하다는 건지, 최근에는 안 나왔다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그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자의 이제 처음 얘기할 건 이제 현실 인식과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자의 시대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중에 이제 춘추 시대 한참이죠. 춘추 시대에 이 시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주나라의 어떤 왕권이 약화되면서 전 그 국토가 이제 막 각자 군웅할거한다고 하죠.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혈연적 연대, 그러니까 다 피로 맺어진 그거잖아요. 그 봉건제라는 게 결국은 네가 해 이러면서 친척들을 내려보내는 건데, 이런 혈연적 연대도 정신도 좀 이완되고 좀 느슨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봉건적인 질서가 차차 붕괴되어 가고 있었죠. 이미 붕괴된 상태고, 이때 이제 제자백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제자백가가 드디어 뭐 이런 난세 철학이, 원래 철학은 난세에 좀 빛을 발하잖아요. 유가 도가 법과 국가로 대표되는 교과서는 이제 이렇게 네 패턴 정도만 들어오는데, 뭐 혁명가니 종행가니 뭐 농가니 뭐 별의별 붙이면 다 하나의 학자가 되니까, 제자백가라는 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학자들과 온갖 학파들이라는 뜻이죠. 백이라는 게 100가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그냥 엄청 예전에는 100만 해도 꽤 많았나 봐요. 학파가 100개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거를 시험에 낸다고 하면 여러분 끔찍하죠. 100개만 돼도. 근데 이제 100개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주 많다는 의미. 제자백가. 여러 그 학자들과 스승들과 온갖 학파들이 정말 출연해서 그 이 난세를 설명하고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보여줬다. 아까 이제 무의와 유리, 유의를 나눴잖아요. 무의의 경우는 그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싶어 했어요. 해소. 이거는 계속 뭔가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져 버려. 아예 해소돼. 유의의 학파들은 어떠겠어요? 내가 해결할게. 문제는 도덕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민생이야. 문제는 사랑이야. 뭐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이거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돼. 부자를 만들어야 돼. 민생고를 해결해야 돼. 모두 사랑하면 돼. 하면 되죠. 한다. 안 하면 된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말조차 강요하지 말자. 계속 말자 하다 보면 무언가 또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의의 계열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면, 유의 계열은 해결하려고 했다. 그 중에 유가, 공자로 시작되는 유가,
도덕으로서 이 문제들을 바라봤고 도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도덕적 타락으로 진단을 했어요. 공자는 시대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인 개개인의 도덕이 타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정자도 되고 사회 지도층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의식 자체가 특정 가문, 특정 집단, 예전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개손시, 숙손시 뭐 해가지고 그 일부 그 가문들이 왕보다 더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 자체가 붕괴되고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들이 자행된다는 거죠.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제후가 있는 것인데 제후가 내가 힘 좀 세고 이 백성들이 나를 좀 신망한다고 해서 내가 막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고 황제나 해야 될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각성을 해야 하고 사회적인 질서도 회복해야 한다. 도덕적인 각성은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는 거죠. 극기. 사회적 질서를 회복한다. 예의의 세상으로 복귀한다. 복례. 그래서 공자하면 우리가 극기복례가 나오는 거죠. 극기복례와 정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극기복례의 제일 원칙이 바로 정명인 거죠. 이름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역할이 있을 땐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이름을 주고 또 어떠한 이름 하에 정해진 일들이 있었다면 그거에 맞게 그 이상은 하지 말고 이거 이상은 해야 되고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20km, 뭐 110km인가요? 110km 이하로 가야 되고 50km 이상을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너무 자기 할 일을 방만하게 안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 같다. 모자라는 것은 곧 지나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중용을 지키라는, 중을 지키라는 얘기는 자기 것을 제대로, 중이 곧 정인 거죠. 올바른 게 절도에 맞는, 시적절하다 그러잖아요. 때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것을 해야 되죠. 자기 이름에 맞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보면 그 13쪽 우리 아마 출력물로 지금 보실 텐데 아니면 교재 똑같은 페이지면 13쪽에 극기복례와 정명 그 2로 되어 있는 세 번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사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이건 옛날 번역이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요즘 번역을 많이 하죠. 경공이 말했다. 좋구나. 정말로 임금이 임금답지 아니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아니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아니하면 비록 곡식 있다 하더라도 내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각자 주어진 이름과 지위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대접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임금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하는데 신하가 임금 자리를 넘본다든지 이런 거 안 되죠. 임금이 잘 못할 때 맹자처럼 역성현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잘하라고 신하가 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데 신하가 함부로 임금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임금 명령도 없는데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는 거죠. 명분에 맞지 않는 행동. 첫 번째 그 지문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시험 기출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 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논어의 글들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짧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가로넣기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가로넣기나 밑줄 치기 이것 한 서너 개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견들이 없으니까. 하나만 내서는 이 말이 너무 논어에 나오지만 너무 단편적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문을 여러 개를 주고 공통된 기억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의다, 뭐 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문들이 길잖아요. 그 뭐 수능과 마찬가지인지 지문을 길게 내면 뭐 좋은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안현이 그 인에 대해 물은 그 내용, 자기를 이기어 예로 돌아가면 인하게 된다. 인의 방법이 뭡니까? 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은 뭐죠,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움과 사랑, 그렇죠? 인간됨의 본질인 사랑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논어에 나와 있는 인에 대한 공통점을 뽑아내 보면 이 두 가지 길로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위험한 시험 문제를 내게 된다면 출제위원이 어지린이 들어가는 몇 가지 논어의 구절을 놓고 가로 공통된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고 이에 대표적인 뭐 성격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낼 수 있는 문제죠. 좀 용기 있는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충분한 문제다. 다만 이거 말고도 분명하게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내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극기복례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수 있는데 인하게 되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지 남에게 달려있는. 이거는 육아의 기본 정신이 되죠. 남 탓하는 사람은 육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 안에서 먼저 반성하는 총렬한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야 육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육아의 모든 정신들이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공자저에서는 말씀하셨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그 사물이라고 하죠. 요거를 사물잠이라고 해서 이 잠은 이제 좌우명이죠, 일종의. 이거를 써가지고 서예로 잘 써가지고 그 걸개 같은 거 해가지고 또는 이제 자기 방에 이렇게 좌우명이나 좌우에 놓는 거잖아요. 좌우에 자기가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벽면에 놓고 경계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 가지 하지 말라는 좌우명, 사물잠. 이게 유학자들이 굉장히 즐겨 썼던 내용들이죠. 안현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불민하지 이 말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안현은 공자 다음이거든요. 맹자보다 사실 안현을 더 높게 보는 유학자들도 많아요. 사실 논어 안에 별로 이게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공자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게 있잖아요. 안현은 일단사 일표음에도 그 힘든 거를 내색하지 않고 즐기며 산다 이랬잖아요. 가난하고 누추한 거리에 살아서 먹는 것도 부실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안다. 그게 이제 후대의 어떤 신화처럼 유학자도 되게 좋아하거든. 안현의 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유학의 또 한편은 이제 증자라는 계열이, 증자는 효도 계열, 충효의 계열이죠. 아주 당위 철학이라 하잖아요. 유의, 당위. 인간으로서 뭘 해야 합니까? 여기 효도하고 충성해야지. 나라에 충성하고. 그 계열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학의 이미지. 공자가 우리 무의를 살짝 걸쳤다 그랬잖아요. 아까. 공자가 유의와 무의를 살짝 걸쳐 있는데 안현의 경우는 더 무의 쪽에 좀 걸쳐 있죠. 근데 이제 교과서 안에 사실 안현이 언급이 거의 여기 말고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에는 잘 안 나오죠. 오히려 엉뚱하게 어디서 나오죠? 장자 인간세인가요? 거기에 심재 그리고 뭐죠? 자망 이거 할 때 이제 막 공자하고 안현하고 막 얘기 나누는 논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장자 얘기잖아요. 장자가 약간 비꼬는 거죠. 정명 얘기하다가 그쵸? 극기복례
극기복내는 뭐냐? 이거 극기복내에서 기는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극기죠. 자기를 이긴다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욕. 유학자들이 가장 끔찍히 싫어했던 게 사욕이죠. 사사로운 욕망. 공적인 욕망조차도 위험한데 사적인 욕망이라는 건 죄악이죠. 존천리 멸인욕이죠. 인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욕이라고도 표현하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예로 돌아가는데 각자의 직책과 명분에 걸맞는 행동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것을 잘못을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뭐 어때? 내 마음이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자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자기 마음대로 사욕에 따라. 그래서 공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몇 줄을 억지로 기억을 해본다면, 억지로 외우는 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 각자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 각자의 신분과 직책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리 보통 이제 갑사상가가 치국에도 또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제시했는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용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더 좀 부드러운 거 있다면 바꾸셔도 좋아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고 얘를 회복해야 되고. 극기복례. 그렇죠? 각자의 신분과 직책에 맞게 권한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정명을. 그래야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자의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했던 이제 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한테 제자 물어보면, 인하지. 인하다고 할 만하지. 인하지 않아. 또는 인하다고 하기에는 좀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들을 쓰는데, 뭐냐 하면은 인간다움이 좀 떨어진다는,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인간답지 못하다고 본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는 사랑이죠. 이는 인간됨의 어떤 본질, 인간은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돋보이는 거죠. 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러면 묵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다 사랑받는다 그러면 행동을 잘하거나 어떤 남에게 무언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죠. 뭘 해도 사랑받는다.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는. 묵자의 생각도 그런 것이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이 육아의 사랑은 사실 차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한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더 깊은 뜻은 공자는 결국 통치자들이 이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인의 정신으로, 인간다움으로 통치를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을 강조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혼란과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더 원대한 뜻이 있었고,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공자는 자연이나 인격신 같은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냥 덕의 근거만 하늘에서 찾고 있다. 거기 이제 한 줄짜리 보면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하였다. 50살이 되니 하늘이 내린 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근거를 하늘이 주었다는 거. 이게 이제 맹자는 충실히 받아들이죠. 순자의 경우는 어때요? 하늘은 그냥 자연 현상이야. 기계적인 자연 현상이고 우린 인간하고는 다른 거야. 인간은 인간끼리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의 정통은 맹자로 이어지는 게 사실 맞긴 맞는 거죠. 이 맹자를 받들어서 주희, 조선 성리학이 정통 계열이라고 자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충과 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볼까요? 어디 나오나요? 여기 뺐나요? 여기 있네요. 15페이지. 박스 안에 첫 번째, 공자가 말했다. 증삼아 내 돈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이렇게 했죠. 증자가 아까 얘기한 이 당위 철학자, 안현과 증자 계열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당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자의 원조가 또 증자가 있었던 거죠. 증자, 맹자로 이어지는. 공자가 나가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증자가 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증자가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네. 이렇게. 증자는 그러니까 부처랑 굉장히 비슷하죠. 부처 가섭 하나로 깨어 있다 그래도 그나마 한마디 했지만 부처는 이제 웃기만 했는데도 알잖아요. 미소 딱 지으니까. 그 수제자들은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우리가 불경을 쓸 때도 사실은 왜 썼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뭐라고 한 겁니까? 이건 이런 뜻일 거네.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받아서 적고 이게 불경의 역사가 된 거잖아요. 논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자들의 얘기들이 더 구체적이죠. 충서일 뿐이다. 그럼 충서라는 게 뭘까요? 충서,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이라는 주자의 표현으로 따르면 진기지위 충이라고 하고 추기급인 서라 그랬어요. 자기를 다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진실된 마음을 충이라고 하죠. 아주 진실된 마음이에요. 추기급인 서라 그랬어요. 자기를 미룬다는 거예요. 남에게 미친다.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그것을 비춰보는 거죠. 노자나 장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죠. 사실은 네 마음 같지 않아. 다 달라. 왜 네 마음으로 그걸 추정을 함부로 해서 그래. 심화반이라서 그런지 제가 좀 얘기하기가 더 재밌네요. 기본 이론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3, 4월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겠다는데 3, 4월은 그때그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노장자는. 왜 네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같은 마음, 너하고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해. 같아. 내 마음을 미루어서 네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어. 여심이죠. 같은 마음. 한자 참 절묘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설명도 주의가 네 글자로 아주. 여기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면 나라 안에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집안이라는 거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원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명 집안 가신 그 뭐라 그러죠? 제후 집안 이런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충과 서. 충은 결국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남에게까지 하는 것이고 서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니까 남들도 싫어할 거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게 하고 싶으니 남에게도 이걸 시켜줘야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나치거나 잘못 읽을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내 마음을 다해야 되죠. 자기 자신. 내 걸 요만큼 남겨놓고 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요만큼만 줘야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고 내가 이걸 해줌으로써 제가 나를 좋아할까 말까. 노장자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한 거죠. 노자나 장자는 인간은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고 얄팍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일종의 하나의 억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 예. 공자가 이제 예를 얘기했잖아요. 극기복례를 얘기했지만 중심은 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은 내면적 바탕, 도덕적인 어떠한 이게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표현의 형식은 무의미하다. 얘는 표현의 형식이다. 나를 이겨내고, 그렇죠? 충가설을 다 해야, 인을 이루어야 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의 기본은 형식이다. 그 인이 예지에 있어서의 우리 사덕이 있잖아요. 맹자의 경우는 얘가 마음의 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단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순자는 그냥 여기서 이걸 그대로 받아간 거예요. 얘는 형식이야, 제도야. 마음은 없어도 시키고 가르치고 해야 얘를 배워서 문명화되고 질서 잡힌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맹자는 안 그랬죠. 얘라는 단서가 있어서, 그렇죠? 얘의 단서가 뭐죠? 12 측은 수호, 12 사양, 우리 4단이잖아요. 12지심 있죠. 사양지심. 사양지심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우리 얘도 마음이라고 본 거예요. 또 맹자는 좀 다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또 임용 패턴은 아니니까요. 너무 또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는 내면적 바탕으로 얘의 바탕이 이제 되는 거고 얘는 그것을 표현의 형식으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공자는 예와 함께 악도 강조했어요. 음악. 예라는 것은 분별의 기제라면 너와 내가 다르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음악은 동료의식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음악은 동료의식이다. 너와 내가 같아. 다르지 않아. 같은 사람이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우리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들을 때 대동단결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같이 떼창을 부르면서 좋아하는 가수를 같이 동경하고 음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료의식. 분별의식을 준다면 얘는 너와 내가 달라. 분별의식을 강조한다면 동료의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원문 한번 보시면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는 해서 무엇하며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악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예든 악이든 이건 다 제도일 뿐이고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형식일 뿐이다. 마음의 바탕이 된 것들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공자에 있어서 이거를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서 사실은 좀 이번에도 뺄까 말까 굉장히 고민 끝에 다시 넣었습니다. 위인지학과 위기지학 얘기인데요. 이게 육아의 우리 수양론을 위해서는 위인지학, 위기지학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에는 있는지 혹시 옛날 교과서에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제가 뭘 파악을 못 하겠나요 혹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위인 위기지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 보통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남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위인, 남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죠. 위기지학,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 완성을 위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위기지학은. 그래서 위인지학은 지식 축적,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막 지식, 당장에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외적인 성취, 겉으로 내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추구하고 자기가 아까 뭐라 해서 정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할 만한 역량이라든지 아직 그런 서열이 아닌데 그냥 월권을 해서 넘어간다든지 남을 짓밟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외적인 성취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거. 이게 위인지학이라면 위기지학은 자아성찰이고 내면 수양이죠.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위기지학을 해라. 다 따라하는 거죠. 이후에 유학이라는 건 자아성찰이에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의 해결도 내가 내면을 수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통 그 맹자 계열의 유학
성리학은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이 사실은 불교랑 똑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성리학의 방법이 불교와 유사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적한 거지. 공자의 사실 본래 정신도 굉장히 내적 수양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 내적 수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학은 자꾸 이 위에다 뭘 쓰니까 좋아요. 자아성찰 내면 수양이라는 자기 훈련을 시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뭐 불교겠죠. 불교라고 해도 할 말이 사회적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인이라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기. 외왕, 외적으로는 왕이 왕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 훈련은 뭐예요? 숙이죠. 안으로 성인이 되는 거죠. 내성. 이게 딱 단절이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이제 한자로 써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숙이 이치인이에요. 자기를 닦음으로써 자기를 닦음을 바탕으로 남을 다스리. 나는 뭐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남만 다스리려고 하는 거. 가장 비극적인 거죠.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우정치 얘기 나올 때 그렇죠. 자기도 제대로 않는 사람이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수기 이치인, 수기 이치인이 육아에 완성된 공자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자 그런 사회, 도덕적 사회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자기를 수양해서 남을. 조선시대 특히 주의 이후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수기에만 너무 치중했고 수기도 잘 안 됐지만 어떤 측면에서 치인의 측면을 소홀히 한 거죠. 남을 아닌 치인은 어느 정도 됐는데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적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주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못 알려준 측면이 있죠. 치인이 중요한다 말로만 했지. 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면이고 우리가 주의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주의라는 사람이 그 관직 하는 동안에 했던 얼마나 실질적인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허투루 볼 수는 없어요. 주의 때문에 다 망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읽지 않은 거예요. 주의가 어떠한 실제로 지방관이 돼서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읽었다면 자기들도 과거 공부해서 지방관이 됐다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근데 옛날 과거 시험이 우리 임용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또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학문적 소양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게 잘 안 됐을까? 그게 의문인 거죠. 당파로 흘렀다 뭐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업보로 교과서 안에서 이 사람들은 훅 200년이 날아갔잖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철학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수많은 그 유산들을 남겼거든요. 책들 보면 여전히 그리고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학에서. 근데 교과서에는 그들을 실을 내용이 없다는 거. 예속 논쟁도 답답하니까 뺐나 보다. 뭐 역사 쪽에는 들어간지 몰라도 인물성 동이론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그거 가지고 막 엄청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거를 박사 쓴 사람도 많고 하는데 교과서에 없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 이런 지금 느낌이 된 거죠. 좀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긴 한데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결과로 보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특히 그 3.1절이 얼마 지났는데 식민 지배를 가져왔다는 모든 그 원인 제공자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일부 뭐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공자의 정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했어도 그렇게까지 뭐 좀 비난받을 사람들은 아니었을 텐데, 예, 하여튼 뭐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또 위인제약과 위기제약, 이 얘기는 뭐 위인제약, 위기제약이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학은 자기훈련 시작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완성해 수기치인이 진정한 의미의 이상적인 성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 맹자의 경우는 아주 철저하잖아요. 그 맹자의 패턴을 따른 성리학과 조선 유학은 이게 더 심했던 거죠. 퇴계에 와서는 경, 그렇죠? 율곡에 와서는 성,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공자의 이제 정치 사상으로 마무리를 치면, 공자의 정치 사상은 이제 인정과 덕치라는 용어로, 덕치는 또 한자로 안 썼네. 덕치는 뭐 헷갈릴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덕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정의 기본은 뭐냐면 이제 어진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건데, 그렇죠? 우선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공자의 생각이었고, 맹자에서도 무항산 무항심이었죠. 정치라는 건 결국 생존 보장이에요.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도덕도덕 하면 안 되는 거죠.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으로. 아까 왜 인을 강조했냐, 결국 군주들이라고 한 얘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인이든 뭐든 일단은 생존이 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군주, 지도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그토록 강조한 거죠. 인의 이제 인정을 달리 얘기하면 이제 덕치죠. 강제적인 법률이 아니라 형벌보다 도덕, 예의로. 한비자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정치 사상은 비교하죠. 육아를. 덕치와 법치의 차이. 강제적 법률이나 형벌이 한비자잖아요. 이거보다 도덕. 법률이나 형벌만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하고 위협하면 그때는 지키는데, 결국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물질하는 거예요. 법이나 형벌을 해놓고 어디 한번 어겨봐, 내가 이 그물로 딱 잡아낼 테니. 백성을 그물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덕과 예의로 교화를 해야 부끄러움을 한번 알게 되면, 이게 잘못하는 일이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수기안인과 대동사회를 지향점으로 이런 성인들이, 도덕적인 군자들이 사는 대동사회를 꿈꿨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논어의 인용문이라면 그 1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공자의 저술인가요? 공자가 쓴 건 아니고 얘와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지만, 공자 얘기가 사이사이에 많이 나오죠. 우리 임용 시험에 그 나오는 교과서마다 이게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민본주의 관련된 얘기에서도 나오고, 이상사회 관련된 얘기에서 이건 한번 읽어보. 좋은 내용이니까.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묵자가 얘기했던 비판을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런 걸 지향했어. 육아도 뭐 얘기해 줄 만한 내용이죠.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하며 장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에 실리려고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구태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홀로 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우리가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이거 사고무친이라고 하죠. 네 가지 아주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죠.
남녀가 따로 직분이 있고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문을 안 닫고 살아도 우리가 불안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꼭꼭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대동이라고 한다. 크게 같은 대동 하는데 대동이라 한다. 그래서 덕질을 바탕으로 이 성인과 군자들이 다스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고 공자의 모든 어떤 그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다시 돼야 된다. 옛날엔 이랬는데 언제? 맹자가 좋아했던 누구죠? 요임금, 순임금, 요순 시절에는 맹자는 언필칭 요순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서 그 예를 요순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순이라는 임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즘엔 그런 임금이 안 나와서 임금이 나와야 하는데 공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요순 시절과 같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과거지향적이면 미래에 다시 그런 과거가 돌아와서 미래가 그런 사회가 되면 그게 뭐 과거를 회귀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퇴보가 아니죠. 예전에 나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퇴보인 것이지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떤 발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공자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졌지만 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모든 그 이후의 육아사상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럼 맹자로 이어지겠습니다.